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로 가겠는데요. 우리 군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보겠습니다. 공무원 부사관 성추행 피해는 쏙 빼고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 지금 피해 여성 부사관 극단적 선택 다음 날 초기 보고 과정에서 성추행 관련된 내용을 은폐한 정황이 있다. 이거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이거. 가해 상관 사건 발생 석 달 만에 구속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저기 누워있어.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가 뭐를 열심히 하려고 했다가 가인 딸이라고 저 엄청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이런 모습. 우리 아이 진짜 기억해 주시고. 네. 언니 잘 될 거야. 언니가 정신 차려야지. 우리 애기가 없는데 나무서 소용했는데. 자, 현구택 전 부대변인. 한을 풀어주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한이 생기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아마 공군 부사관이었는데 아마 상사가 뭐 회식을 요청해서 회식을 갔는데 아마 성추행이 있었던 것 같고요. 돌아오는 자리에선가. 근데 그거를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신고를 그래. 했는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서 계속 뭐 봐줘라 아니면 뭐 합의해라 아니면 계속 이제 무마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세 달 지났거든요, 벌써. 근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혼인 신고하는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공군에서 한 뭐 3년 정도 군 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사실 공군이 예전에는 약간 어찌 보면 약간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그래도 좀 말이 통한다. 물론 다른 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좀 합리적이라고 봤는데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또 다른 사건도 지금 언급되고 있거든요. 예. 보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군이요 굉장히 총체적으로 문제인 게 최근 언론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부설 급식 문제로. 급식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나옵니다. 군 장관이 얘기가 지금 뭐 전군 지휘관 회의를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저도 가끔 보는데. 아니 그 밥 먹는 문제 하나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방부가 이렇게 허약한가 싶은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사를 지금 이제야 부랴부랴 이제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벌써 예. 2달 넘은 사건인데 그때 당시 했으면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공군에서 하다가 이제 국방부에 차원으로 넘어오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 이런 사건은 이제 군대 스스로 하긴 힘들다라고 봐요.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지금 계속 이런 걸 폭로하는데 군 인권센터라든지 이런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군대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그러니까 정부 아예 합동으로 군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맡아야 된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군이라는 건 결국은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도 다 군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상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군 같은 경우에는 비행 단장이 뭐 원스타나 투스타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 수사하는 뭐 옛날 헌병대 지금 군사 경찰 이런 분들은 뭐 중령이나 뭐 이래요. 그럼 이제 보고 올렸다가 야 그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냥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그 계급을 뛰어넘기 어려워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이렇게 이제 사건화 되니까 수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묻히겠어요. 그럼 저는 좀 이제 군대 내에서 수사하는 방식을 이제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결하기 쉽지 않다라고 해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최근에 있었어요. 공군 또 어이없는 비행, 여군 숙소 불법 촬영도 감쌌다. 뭔가 또 이게 수상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서 있는지 나와요. 불법 촬영을 한 거예요.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피해 여군이 10여 명에 달한다. 그런데 사법 처리 피해자 물리 않고 뭐 약간 좀 수상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지금 이 얘기가. 요거 지금 현구택 부대변인 하신 말씀 있다고 요청하셨는데. 예. 왜냐하면 식구비가 제가 그 안에 있던 그 식구비 안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어딘지 잘 알죠. 근데
이 가해자가 그 헌병이었던 게 옛날 말로 치면 예. 그러니까 정문이나 후문에 항상 보면 있는 거예요. 거기 관리를 하니까. 이 피해자가 다니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후문이라고 저쪽 충주댐 그쪽으로 문이 있거든요. 글로 해놨다는데 저기도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일 모레 제대할 사람이다. 그냥 뭐 해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항상 정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이 성추행 사건 났을 때 하던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까지 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할 더구나 여기 문제가 이분이 이제 수사하는 옛날 헌병. 예. 그래서 경찰 소속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사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이 가해자인 거라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아무래도 거네요. 아니 자기랑 알던 같은 헌병대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니까 수사하면은 제대로 안 예.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이던 모습들이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 자체 해결은 이제 물건을 같다라고 봐요. 박찬영 교수님, 지금 뭐 이런 두 가지 일이었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인데 그냥 뭐 청원을 좀 하고 목소리 높이고 호소하고 이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 겁니까? 그럼? 우리가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시작됐던 미투 운동이 태풍으로 지나간 지가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죽음으로 호소하지 않으면은 사회가 쳐다봐 주질 않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물론 군 부대라고 하는 특수성상 소수자인 여성에 대해서 성 역할과 성 차별에 이런 면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직 보신주의가 있는 거죠. 웬만하면 사건 키우지 않고 넘어가자. 이런 보신주의가 있는데 이게 한 번의 어떤 그 사회 운동으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권인숙 성고문 사건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우조교 사건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사회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이런 무대에서 인식을 개선해 왔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지난 4년 전 시작된 미투 운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 그 절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또 언론이 외면하지 말고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여전히 기업가들이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희롱, 성추문이 폭로하는 글들이 여전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의 사건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꾸준하게 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이런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폭로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녀 세대가 됐을 때는 조금 더 여성들의 성평등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사안은요. 뭐 통상 힘이 있다고 인정을 받는 분이 한 일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택시기사 목 조르고 욕설,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장면 담긴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죠.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택시기사분 사건 다음 날 뭐 사설업체에서 복원했다. 이 차관 뭐 영상 지워라. 뭐 1,000만 원을 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증거인멸 혐의 뭐 이런 건데 이 기사분도 이제 돈을 받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입건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이틀 후 1,000만 원 줬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입막음용 아닌가? 이게 뭐 합의금 치고는 액수가 좀 많다. 뭐 이런 내용이죠,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하 전 의원님. 뭐 변호사시니까요. 1,000만 원 액수 이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보통 이런 사안에서. 사실 이건 상해가 아니라 이제 폭행인데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0배 가까이 돼요. 많이 준 거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이 되고 택시기사분도 그리고 이용구 전 차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표가 수리가 됐나요? 안 됐나요? 수리가 지금 그죠? 안 된 걸로 됐죠.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안 된 걸로. 이용구 차관도 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문제가 된 거예요. 통상의 금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영상이 이제 37초 분량인가 이게 공개가 돼 버려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용구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경찰에서 바로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이걸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작에 이 사건은 명확하니까 빨리 조사하고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질 끌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구 차관 입장에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차관이 다 그 재판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뭐 한 명은 지금 수사받고 한 명은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데 뭐 거기는 장관은 패스트 트랙으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차관이 저걸로 특가법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으러 가면 판사한테 기일 잡으면서 형사 피고인은 반드시 본인이 법정에 가야 되는데 이날은 장관이 법정에 가야 되니까 제가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빨리 사표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